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했는데 이제 홍준표는 이제 고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예, 김한길, 네. 장제원을 비서실장을 추천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워낙 총선 전부터 이제 윤한 갈등이 이제 불거지면서 네. 총선 끝난 이후에 한동훈은 멀리 하는데 그때마다 홍준표를 가까이 했고 특히 홍준표가 또 윤석열을 대신해서 한동훈은 굉장히 직공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왜 그랬지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저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브릿지 역할을 명태균 씨가 최용 씨가 그 역할을 했군요. 암암리에 접촉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변심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한번 들려드릴 녹취가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김한정 씨가 아까 말했던 오세훈 씨 스폰서인 이 김한정 씨와 이 강혜경 씨 녹취인데 저희가 당시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이번에 이 사건, 그러니까 홍준표가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받았던 부부동반 모임이 명태균을 통해 메이드가 됐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라는 걸 좀 보여줄 만한, 우회적으로 좀 보여줄 만한 저희가 녹취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내가 그랬거든. 윤석열 캠프에도 네네. 잘난 놈이고 못난 놈이고 우리 놈 그냥 그 캠프에 넣어줘라. 거기서 지가 발탁이 되면 좋은 거고. 네네. 네가 어차피 못 내주면 너는 사기꾼 되고 죽일 놈 된다. 그러니 지 능력 안 돼갖고 발탁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네. 초장에 더 넣어줘라. 가만히 있어 형님은 뭔 가만히 있어 형님. 맨날 하고 앉아있어. 그래갖고, 야, 가만히 있는 꼬라지 좋다, 새끼야. 그랬지, 내가. 네, 진짜. 그 단어를 공무원들이 회의한다고 지역 사무실로 왔었어요. 그 한 10대 명 앉아있는데, 김영선 의원이 뭐라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면서, 뭘 안다고, 나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듣고 가서 뭐라 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새끼, 그게 비전이라니까. 그건 지가 조정을 하려면 앞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위하는 척 해주고, 뒤에 데리고 나와서, 뭐 때리든 뭐 어떻게 그건 지가 알아서 할 그냥 일이지. 둘이 있을 때 그렇게 하지. 그래. 참. 죽는다니까, 이거. 네. 이거, 누가 나 나서갖고 봐봐. 네. 대통령한테 갖고, 인간에다 좋은 거 하나 주십시오. 내가 명태균 없애줄게요. 그럼 못 할 거야. 진짜, 예, 맞아요. 이거 홍준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강식자? 윤석열이한테 내 한동훈이 없애줄 테니까, 네네. 나 국무총리 주고, 네. 내각에 장관도 임명권은 나한테 주죠. 그럼 내 한동훈이 없애줄게. 대구시장 갖다 버리고. 그런 놈 나타낸다니까. 맞습니다. 진짜 독해야 돼요. 맞아요. 이게 윤한 갈등이 그게 진짜 그 사실이었다는 게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약속 대련이 아니었다는 게. 그렇군요. 그리고 뭐 잠깐 드러났지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를 아주 그냥 빡빡 무시하는 대목들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장 이제 재밌었던 거는 홍준표 씨 이야기를 하면서 국무총리직을 주면은 내가 이제 장관들도 몇 자리 하고 한동을 내가 날려버리겠다. 나한테 임명권 나한테 달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 요 말이 이제 언제 오가서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김한정 씨가 어디서 들었는지 저희도 추정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홍준표 씨와 그 윤석열 부부의 어떤 부부동반 모임의 어떤 맥락과 조금 같이 가지 않느냐. 특히 그 당시 총선 때 윤한 갈등이 굉장히 좀 불거졌었고 여러모로 좀 퍼즐이 좀 맞춰지는 부분이 아닌가. 좀 더 하나 첨언을 하자면은 그때 제가 이쯤에 돌았던 찌라시가 있었어요, 정치권에서. 그때 이제 뭐였냐면은 그 작년 재보선하고 좀 연결이 있는데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가동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옥균이 이제 갑신정변 때 3일 천하로 이제 결국 실패했던 것을 빗대가지고 한동훈의 3달 천하, 석 달 천하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당대표 되고 석 달 만에 쫓아냈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요. 그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이나 인천 강화군수 하나라도 뺏기면 그걸 트집 잡아서 쫓아내겠다. 이거 그래서 다시 비대위를 꾸리겠다. 네. 이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아마 그의 연장선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 어쨌든 지금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뒤에 그 당시 참 국무총리 그 인선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홍준표 그다음에 윤석열 이 부부가 서로 회동을 했고 또 그 자리에서 아마 뭐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죠. 홍준표가 나한테 국무총리를 주면 내가 한동훈을 없애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부부 간의 이 회동은 점점 사실로 굳어져 가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이제 워치독 또 단독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홍준표가 그 대통령 부부하고 회동 직후에 명태균한테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 라는 전화를 했다는 거죠. 네, 아주 명태균 씨랑 가까운 분께서 저희 취재 과정에서 저희가 이 사건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더니 안에 기억이 났는데 윤석열 부부를 만나고 난 뒤에 홍준표 시장이 전화를 해가지고 명태균에게 고맙다고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했다. 홍준표 목소리가 들렸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게 스피커폰을 당시에 하진 않았는데 바로 옆에 있어서 그대로 들었니 나 알겠더라. 그리고 정확한 워딩은 다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홍준표 시장이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뭐 이쁘다 이런 취지로 말까지 했다라고 아주 좀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이쁘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홍준표 씨로서는 당시 이제 윤석열 씨와 상당히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마 라인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자기 입장에서도 오해풀건 풀고 대구시에 가져올 수도 있는 거 가져왔을 것 같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만족스러운 자리를 가져서 저런 전화까지 한 거 아닌가. 네. 자, 어쨌든 이 명태균 씨하고의 관계, 홍준표 시장은 이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 목적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가까운 지인들 사이에서 지금 워낙 홍준표하고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지금 이제 홍준표 씨가 의도적으로 홀대하고 무시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아들 최용희 씨. 이 최용희 씨가 뭔가 양심 선언을 한다면은 정말 이제 빼박이 될 것 같은데 최용희 씨는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인가요? 예, 일단 최용희 씨는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홍준표 시장이 캠프에 온 일도 없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해서 상당히 좀 서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보수 정치를 좀 계속 하고 싶어하는 청년 정치인이어서 배신자 프레임이 또 무섭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 그래서 아마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지만 여전히 좀 방어적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최용희 씨랑 좀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용희 씨랑 통화를 나눴는데 최용희 씨 이렇게 말합니다. 대선 경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 이후로 사실 홍 시장은 명태균 아예 배제를 했다. 그리고 당신이 아는 회동은 명태균과 관련이 없다. 그럼 뭘로 관련이 있냐고 했더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됐다라고 애매하게 일단 말씀을 하셨고요. 이건 최용희 씨의 주장입니다. 네, 주장입니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대통령과 홍 시장은 어느 시점부터 따로 한 라인이 있어서 명태균 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시점이 아마 이게 한 라인이 생긴 시점 아닌가라고 생각도 좀 들고요. 그게 아마 총선점일 거예요. 다만 이제 윤석열 홍준표 부부의 회동 사실 자체는 부인하진 않나요? 네, 절대 부인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이제 명태균 씨가 오히려 홍 시장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자기한테 고맙다고 한 적도 없어가지고 나나 주변 사람들한테 나 자꾸 홍준표 나 무시하면 시장실 찾아간다 하면서 떠들어가지고 좀 괴로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아까 최용희 씨 지인이 밝혔던 인터뷰 내용이 아예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게 명태균이 실제로 V1, V2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랑 친하다고 하니까 최용희 씨 측에서 대구에 복합 동물원센터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으려고 하는데 여사가 참석하는 건지 확인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인정을 했고요. 다만 명태균이 그 뒤로 연락이 없어서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이런 일을 맡길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난 판단을 했고 그때부터 우린 배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요소요소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김건희를 뭐 동물과 관련된 기획으로 엮으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만남 자체는 있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최용희 씨 주장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마 저 복합동물원 센터가 그때 홍준표 시장이
한참 판다 얘기를 많이 꺼냈었거든요. 그 푸바오 인기 많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푸바오를 뭐 반환을 한다는 둥 뭐 사실 반환이 안 돼요. 한번 중국으로 가면 푸바오를 못 데려오면 또 다른 판다를 대구에 데려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계획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참 지금 그 홍준표 시장의 전략은 1도 2부 3백인 것 같은데 1도 이제 실패했고 이제 2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2부도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3백을 쓸 때가 된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이제 여기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추문 비리는 결국 검찰이 이제 최종 처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자기 무조건 부인하고 보면 그래서 검찰이 이제 자기가 뭔가 정치적인 운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검찰이 또 알아서 이제 처리를 해주니까 아마 그걸 믿고 끝까지 그렇고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청명의 죽은 한식의 죽은 한데 일단 부인하고 보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청명이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면 그냥 깔끔하게 청명에 갑시다. 억지로 하루 더 살아서 한식에 죽으려고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그게. 그런데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저도 뭐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연락이 닿던가요? 안 닿습니다. 안 닿죠? 홍준표 시장을 아마 오랫동안 쓰던 번호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명태균 사태가 좀 벌어지고 나서인지 모르겠지만 번호를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측근들을 통해 번호를 확인을 했고 그 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 답장을 하지 않으셨다. 예. 네.